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음식이나 추천 간식 이런 것들을 영상을 올렸잖아요. 제 다이어트 이야기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한 후에 만났던 사람들한테는 제가 다이어트 한 사실을 거의 안 알렸어요. 왜냐면 제가 좀 좀 창피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살을 많이 뺐는데 그런 저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기가 싫어서 좀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몇 명한테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다이어트 하기 전부터 알았던 친구들은 다 이미 제가 다이어트 한 과정들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 이후에 알게 된 사람들은 제가 다이어트 한 거를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다이어트 한 거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하기로 했으니까 제 다이어트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은 좀 나눠서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지금 찍는 영상은 저의 전체적인 다이어트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니까 2018년도 1월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24살 때. 제가 지금 27살이거든요. 그래서 24살 1월에 딱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냥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먹는 게 너무 좋았고, 제가 빵, 떡, 디저트 그냥 다 좋아했어요. 모든 음식을. 그래서 막 하루에 3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제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야식도 많이 먹었어요. 저희 집안 사람들이 다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야식도 먹었고, 그래서 살이 쪘겠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2018년도 1월에 그러니까 다들 막 헬스장 등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기 전에도 헬스장은 끊어본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냥 친구들이랑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 하고서 이렇게 했던 적은 많은데 막 오래 간 적은 없죠.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죠. 운동도 몇 번 안 나가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저 혼자 갑자기 헬스장 갔어요. 1월에 이벤트 이런 거 써있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냥 헬스장이라도 다녀보자 하고서 갔는데 PT 1회가 무료인 거예요. 1회 무료니까 그냥 해보자 하고서 딱 등록하고, 일단 등록을 그때 10개월 했나? 그랬어요, 헬스를. 원래 기간 길게 해야지 싸잖아요. 그래서 길게 끊고 1회 무료 체험을 했는데, 근데 저는 PT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전혀. 그런 영업에도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떨결에 제가 10회를 등록해버린 거예요. 그 헬스 트레이너의 말에 홀려서 내 몸을 위해서 이 정도는 투자해볼만 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이 꽂혔어요. 그래서 10회를 얼떨결에 끊었어요. 10회 60만 원이었으니까 1회 6만 원꼴이죠. 지금도 비슷하더라고요, 가격이. 1회 6만 원이 그냥 평균적인 가격? 근데 저는 이 횟수가 하나하나가 소중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1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의 10주를 한 거죠. PT 날 이외에도 트레이너가 항상 있으니까 그냥 질문 같은 거는 물어보고 정식 PT 날에는 운동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 매일매일 운동을 갔어요. 갑자기 왜 의지가 이렇게 불타올랐는지 모르겠는데 PT를 10회를 60만 원을 결제를 하니까 뭔가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제가 작심삼일이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60만 원을 결제를 하고 나니까 60만 원이나 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돈을 뿌린 거잖아요? 허공에?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60만 원이나 투자했는데 내 몸이 그대로야.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60만 원 다른 데 쓰지. 그럼 뭔가 돈이 아까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운동을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집에 오고 그냥 매일매일, 그러니까 주말은 안 갔고 월화수목금 가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항상 PT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 PT를 하고 그 다음 화수목금은 가서 그냥 제가 유산소 위주로 했어요. 왜냐면은 운동 완전 생초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초 체력을 기르고 유산소 위주로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스트레칭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스쿼트, 런지 이런 것들 기본 동작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세 잡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자세 잡는 것만 며칠 걸렸어요.
이게 은근히 힘들더라고요. 완전 생초보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거 스트레칭하고 막 스쿼트, 런지 이런 거 동작 배우고 막 유산소 하니까 뭐 PT는 거의 그런 거 위주로 배웠던 것 같아요. 뭐 기구는 아예 그때는 사용 못했고, 원래 진짜 초보일 때는 기구 쓰면은 다친대요. 그러니까 근력도 없고 아예 하는 법도 모르는데, 근육을 쓰는 법도 모르는데 기구를 막 하면 당연히 다치겠죠. 그래서 못했고, 그땐 못했고 그냥 유산소 위주로, 런닝머신 위주로 했어요. 그때 제가 원래 보통 딱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인바디를 재잖아요. 근데 저는 몸무게조차 안 쟀어요. 그러니까 뭔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뭔가 예상은 가는데 딱 그 숫자를 보면은 너무 충격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 먹어서 운동을 오히려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죠?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다이어트 하려고 했을 때 몸무게 딱 보고서 너무 충격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언제 다 빼? 이러고 그냥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안 쟀어요. 그냥 일부러. 헬스 트레이너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제 과거 사진은 제가 많이 지웠는데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사진을. 좀 얼굴부터가 완전 빵빵해요. 원래 얼굴이 제가 얼굴살이 많은 편인데 그때는 더 빵빵했어요. 일단 제가 살쪘을 때 제일 불편했던 거는 여기 허벅지 살 맞닿는 게 진짜 불편했어요. 그게 쓸리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고, 뭔가 옷 입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옷 입는 거에 제약이 생기는 게, 그런 게 제일 불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매일매일 퇴근하고 운동을 가서 매일매일 런닝머신만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했어요. 체지방을 일단 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PT 날 이외에는 그냥 계속 가서 유산소. 그리고 주말에는, 일요일은 안 연단 말이에요, 헬스장이. 주말에도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하니까 갑자기 안 하면은 또 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에는 제가 스텝박스라는 걸 샀어요. 스텝박스, 그거 헬스장에서 쓰는 건데, 런닝머신 없을 때 유산소 그냥 맨몸으로 하기에 좋은 운동이어가지고 스텝박스 사서 집에서 했어요. 좀 층간소음이 걱정되긴 하는데 저희 집은 1층이어서 괜찮았고, 그리고 식단은 제가 처음 한 2달 동안은 너무 갑자기 극단적으로 줄이면은 운동을 계속 하기가 힘들다고, 다이어트를. 그래서 천천히 줄이는 걸로 했어요. 처음 2달 동안은 아침은 그냥 간단히 뭐 과일 이런 거, 뭐 사과 한 개 이렇게 먹고, 그리고 점심은 일반식 그냥 회사에서 먹잖아요. 점심 사 먹잖아요. 그거를 반 공기만 먹었어요. 만약에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밥을 반 공기 먹고, 김치찌개를 막 이만큼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줄여서 원래 먹던 거에 반 정도, 그 정도를 먹었고, 그리고 저녁에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운동하고 나서 먹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그렇게 먹었고, 그렇게 먹고 간단히 먹어야 돼요. 배부를 정도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간단히 먹고, 진짜 귀찮을 땐 그냥 바나나에다가 계란 이렇게 먹고, 진짜 근데 너무 배고프면은 고구마에다가 닭가슴살, 그냥 바꿔가면서 식단을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을 이렇게 음식을 바꿔가면서 먹었어요. 질리지 않도록 최대한. 그래도 질리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다이어트 하려면. 뭐 야식이나 이런 것들 가족들 먹을 때 절대 손도 안 댔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를 제가 식단 열심히 지키고 운동도 했는데 아까워가지고 절대 안 먹었고, 거의 가족들이랑 식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주말에는 치팅이, 한 끼가 치팅이었어요. 한 끼. 하루 말고 한 끼만. 그래서 뭐 한 끼는 진짜 애슐리를 먹은 적도 있고요. 막 피자, 뭐 치킨, 족발 막 이런 거 그냥 한 끼는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라도 안 해주면은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게 요요가 무조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끼 정도는 그렇게 먹었고,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그냥 똑같이 일반식 반 끼에다가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이어트 식단 그걸 먹고, 다시 평일로 돌아와서 또 다시 그렇게 반복하다가 2달을 그렇게 했어요. 잘 빠졌어요. 잘 빠지다가 친구들도 막 살 엄청 많이 빠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트레이너도 엄청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잘 빠지다가 갑자기 정체기가 온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안 빠져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이제는 식단을 좀 바꿔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빡센 식단을 돌입했어요. 진짜 그 완전 연예인들 하는 그런 식단 있잖아요. 아침 똑같이 간단히 뭐 사과 1개 먹고, 아니면 샐러드 그냥 야채만 먹던지 그렇게 되게 간단히 먹고, 점심도 샐러드. 근데 그 풀만 먹지 말고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계란이나, 그러니까 그런 탄수화물, 단백질을 같이 넣어서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은 또 바나나에 계란. 그러니까 점심만 바꾼 거예요. 점심만 원래 일반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점심도 다이어트 식단으로 바꾼 거죠. 그때도 치팅은 있었어요. 치팅 한 끼.
똑같이 있었고, 근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단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식단을 바꾸고 나서 확실히 살이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확 빠졌어요. 근데 이게 다시 찔 위험도 높은 거잖아요. 확 빠진 거면. 그래서 되게 이제는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 식단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 식단을 갑자기 일반식으로 또 돌리면은 또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딱 PT도 끝났고 해서 걱정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하지 계속 하다가 계속 그 식단을 계속 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살찔 것 같은 느낌에 이렇게 힘들게 뺐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너무 절망적일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걱정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 다이어트 식단으로 살다가 그렇게 탈모가 오고 생리가 멈춘 거예요. 생리가 3달 동안 멈췄어요. 안 했어요. 이게 건강에는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은 건강이 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게 맞나 하고서 그런 현타가 왔었죠. 근데 이런 강박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의 전체적인 이런 다이어트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3개로 나눴거든요, 영상을. 지금 이게 첫 번째 1탄이고 2탄은 저의 운동 이야기, 그리고 3번째는 저의 다이어트 강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한 이야기는 저의 전체적인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도 모르게 끊었던 PT였지만 그래도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느낌? 다이어트 하기 전하고 후하고 좀 다르죠. 저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성격도 바뀐 것 같고 좋은 점도 많고 예쁜 옷을 많이 입을 수 있다는 거.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던 시기에는 진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 경계선? 건강을 지키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솔직히. 제가 오래 했던 그 극단적인 식단도 연예인분들도 엄청 짧게 진짜 급할 때만 짧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장기전으로 갈 식단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걸 제가 좀 늦게 깨달아가지고 그 이후에 쓰러진 적도 몇 번 있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이어트하고 3년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많이 좀 저의 생각이 좀 달라졌죠. 많이 배운 것도 많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이렇게 했어야 했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지금은 좀 생겨서 지금 그래도 유지를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요는 다행히 안 왔어요. 제가 강박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강박이. 아예 버리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그 다음 편에서 풀게요. 그 다음 천천히 풀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